지금 영상 수업 듣는 결석자랑 인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질문 프린트를 꼭 먼저 한 다음에 답지를 확인하고서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 지금 15분 후에 떠나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41번, 42번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7번 문장 중에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문장, 그러니까 별표초라고 했잖아. 중심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에 몇 번 문장에 별표초 왔나요? 7번. 7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7번.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한 줄 정리 해오는 거 알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3년도 11월 모의고사를 20번부터 41번까지 전부 다 한 줄로 요약하는 건데 항상 유의해야 할 점이 뭐야? 그 신입이나 아직 요약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프린트에 빨간 펜으로 피드백 적어줬듯이 해석을 적지 말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요약을 해야 돼. 해석을 적을 거면 내가 왜 요약을 시키겠어? 해석을 적으라고 하겠죠. 이해를 한 다음에 요약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 사실 너네뿐만이 아니라 2학년 신입 같은 경우에도 그런 훈련이 돼야지. 사실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은 문해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거든. 글을 읽을 뿐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약이 안 되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요약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 다른 친구들 것 글을 읽어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도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 글을 가장 잘 쓰고 요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일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기도 했고 워낙 많은 질문을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답지 프린트 있잖아. 내가 지금 나눠준 거 맨 마지막에 너네가 한 장씩 갖고 간 거. 그거는 너네가 단순히 내가 맞았다고 해서 안 읽어보고 그럴 게 아니거든. 맞았어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글을 요약했는지를 꼭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면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꼼꼼하지 않은 학습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 내가 분명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는 외부의 정보를 꼼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나랑 수업 오래 한 친구들도 이 질문 프린트에 대한 답지를 엄청 오래 읽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답지를 오래 안 읽을 리가 없어. 엄청 꼼꼼하게 읽어야 돼. 학습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라.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1번 문장. 그 공 있잖아. 근데 어떤 공이냐면은 thrown. 얘 원형이 그 어휘에 나오나? throw 우죠. 그 다음에 과거가 류.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throw 운이 되는 거죠. throw, through, thrown.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과거 분사 형태가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공이라는 거는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니까 그 던져진 공 있잖아. into the air. 공중으로 던져진 공은 작용을 받게 된답니다. be acted. 근데 무엇에 의해서 작용을 받게 되냐면 initial force. 초기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에 주어진. 여기에서 무엇에 주어진 힘을 얘기하는 걸까? 이시지칭하는 건? 볼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려나? 쓸게 없잖아. 이렇게 그럼 연결시킬게. 어떨 때는 하늘색으로 연결시키고 어떨 때는 그냥 파란 펜으로 연결시키잖아. 누구나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란 펜으로 연결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거의 잘했더라고. 보면은 쉼표 다음에 ing 나오잖아. 쉼표 다음에 ing면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얘 의미는 뭐야?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 얘가 분사구문이라는 뜻이잖아. 쉼표 다음에 ing가 persisting.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지속하면서죠. 지속하면서 혹은 지속되면서. 여기서 세모가로 열리잖아. 그 다음에 너무 고맙게 구두점 여기 쉼표 있죠. 결국에는 분사구문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중심표로 지금 분사구문이 끼어든 거고,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as well as도 그 상관접속 사인 거 알죠? not only A but also B equal B as well as A잖아. 그럼 여하튼 지금 병렬되는 전치사 3개가 이 바이, 첫 번째 바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바이, 이 3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거든. 이 공중으로 던져진 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에 영향을 받냐?
첫 번째는 initial force죠. initial force. 그 다음에 그 공이라는 게 지속, 여기서 사실 이 persisting 지속되잖아. inertia 관성에 의해서, 움직임의 관성에 의해서. 이 and들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tending이랑 persisting인 줄 알죠?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표시해둘게. tending이랑 persisting이 병렬된다. 움직임의 관성으로서 지속이 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같은 일직선의 방향으로. 그럼 혹시 persisting의 선행사가 뭔지 알겠어? 무엇이 움직임의 관성으로서 작용을 한 다음에 carry it에서 it이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운반하는 경향이 있는 거냐? 같은 일직선으로. 그 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말인 즉슨 persist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의 주어는 공이 아니죠. 이 분사구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다면 it이 itself로 쓰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지속하고 공을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치? initial force다. initial force.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해석 프린트에 그대로 써놨건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봐봐. 질문 프린트의 답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그 맨 마지막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마지막 보면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지? 거기에 바로 위에 질문 있잖아. as it 괄호 열고 equal 굵은 글씨로 더 initial force라고 분사구문에 주어 살려 놓은 거 보여? 그거를 그대로 헷갈리는 사람은 나중에 여기 필기 프린트에 질문 프린트에 답지를 감안해서 필기를 더하면 된다. 나는 수업하면서 쓰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 이 persisting 세모가로로 묶은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부사절이 이미 답지 프린트에 적혀있다. 1번. 그 다음에 또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은 지속적인 pull of gravity 하면은 중력의 당김이거든. 직역하면 pull이 당기다라는 동사 뜻이 있잖아. 근데 당김이라는 명사 뜻이 있어. 그럼 중력의 당김이지. 그래서 이걸 그냥 통합해서 중력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지속적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거죠. 근데 어느 쪽으로 중력이 작용해? 아래쪽으로죠. 그럼 내가 이렇게 손으로 공을 위로 지금 던졌잖아, 공중으로. 그럼 지금 initial force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 내가 손으로 던진 initial force죠.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로 같은 방향으로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빨간색 괄호로 묶은 분사구문까지의 설명이잖아. 그 다음에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downward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 또한 뭐도 작용해? resistance, 공기의 저항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장면을 1번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움직인답니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curved path, 곡선의 경로로 움직인다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곡선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시지칭하는 건 무엇일까? 그 곡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을 얘기하는 거죠. 공.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수능까지 적용되는 순서별 문장 삽입의 큰 힌트죠. 대명사에 예민해야 된다. 이제 그 경로라는 건 여기에서 더 패스, 정관사가 붙은 더 패스는 앞에 한번 패스가 언급이 됐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패스를 지칭하는 거죠. 앞문장에 나왔던 a curved path. 이제 그 경로라는 것은 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working, 작용을 어떤 특정한 힘의 작용을 표현하진 않는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 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면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단순히 combination, 그 통합된 게 있다는 거죠. 그 세 개의 elementary, 기본적인 힘에 있어서 언급이 된 1번 문장에서 언급됐죠. 답지에도 1, 2, 3으로 내가 맨 첫 페이지 맨 아래에 써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해둘게. 이 3 elementary forces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1, 2, 3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3 elementary forces를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내가 뭔지 알면은 이거 내가 필기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너네가 이해하고 복습할 때 유추만 할 수 있으면 돼. 하지만 in real scene, 실제 장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전체적인 액션, 작용에서의 어떤 것이 있대. beside는 얘 전치사죠, 전치사. 무엇 무엇 외에. 전치사는 동그란 괄호. isolated, 고립된, 여기에선 작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isolated를 그 개별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 개별의 작용 외에 그 세 개의 힘의 각각 있잖아. 결국엔 개별의 작용 외에 그 통합된 작용이 있답니다. 즉 joint action, 동격으로 볼게. 공동작용이죠. 즉 공이 그 공중으로 위로 던져서 아래로 컵으로 떨어질 때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통합해서 발생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4번 문장부터죠. 그 같은 방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1, 2, 3은 비유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인간 개인들이 함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상호 간의 관계야, 그들의 배치 있잖아. 집단 내의 배치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concealed가 아니라 revealed로 바꾸면 되죠. 드러내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근데 언제 드러내어지지 않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confined, 한정한다면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을 각 개인에게, 그쵸? separately, 각각.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미 수업 초반에 했으니까는 동의어를 써줄게. rebuild 대신에 다시 쓸 수 있는 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동의어가 뭐냐면은 shown, rebuild 대신에 shown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displayed, 그 다음에 exposed, rebuil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shown, displayed, exposed인데 그럼 만약에 이거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면 애들 한번 봐봐. 그 두 명이나 더 많은 인간 개체가 함께 있잖아. 그럼 그들의 상호 관계와 그들의 배치 있잖아. 집단 내에서 배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concealed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싶다고 생각해봐. rebuild가 아니라 concealed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쵸, not을 빼면 되는 거 알죠? not 빼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would be concealed가 되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숨겨지지? 숨겨진다. would be 숨겨진다.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우리의 관심을 한정한다면 각 개인에게.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각 개인만 본다면은 이렇게 앞에 나왔던 관계나 배치라는 게 집단 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숨겨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5번. 그 중요성이 있잖아. 집단 행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매우 상승하게 된답니다. 인간의 경우에. 근데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인간에게서 집단 행동이 중요하냐면 그 사실에 의해서거든. 근데 이게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의 대신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이 안에서 주어는 tendency죠. 동사는 두 개. are related랑 couldn't be aroused. 이렇게 동그란 괄호 여기서 묶을게. 인간 내에서 집단 행동의 중요성이라는 게 매우 언제 증가하게 되냐? 그쵸? 인간의 경우에는 사실에 의해서거든? 일부 경향이라는 게.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일부 경향이라는 게 definitely, 확실히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지 혼자 있을 땐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roused, 유발되지 않는 거죠. 얘도 3번 형광펜. 유발되지 않는답니다. except, 얘도 전치사 처리할게. 동그란 괄호. 무엇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발되지 않는답니다. 그 스티뮬라이, 자극으로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내 성격적 특성이라는 게, 개인 행동의 특성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잖아. aroused의 동의어는 뭐가 쓰일 수 있냐면 trigger, 과거 분사 형태로 써주는 거다. 본문이랑 똑같이. trigger이 원래 명사로 방아쇠라는 뜻이 있거든. 방아쇠 동사로는 유발하다. 그 다음에 자극하다라는 뜻 뭐 있냐? S로 시작하는 거. stimulated.
그 다음에 자극하다라는 뜻 혹시 P로 시작하는 거 알아? 유발하다, 자극하다. 프로보크. 프로보크. 전부 다 고3 수능 때까지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는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 하면은 수업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된다. 우리의 개인의 행동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개인 있잖아. 완전한 고립에 있는 개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경쟁력 있는, 경쟁력적인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장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야, 너 그런 성격, 그런 행동 되게 경쟁력 있는 거야. 너 일할 때, 공부할 때. 이거는 되게 장점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완전히 고립된 개인은 드러내지 않죠. 그들의 경쟁력 있는 경향이라는 걸. 그 다음에 그들의 경향을 반대 성별에 대한, 남성들이랑 다른 성별이랑 어울려야지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행동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and가 추가되면 좋겠죠. 명사가 3개 이상 병렬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보호적인 경향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아이들에 대한. 아이랑 어울려야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이것은 보여준답니다. 인간의 성격의 특성이라는 게 완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개인이 be brought into 2번 형광펜 칠게. 무엇에 관여되다. 관계에 관여되기 전까지는 다른 개인이 관계에 관여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얘들아 이거 일단은 디스가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디스? 이것은 보여준다는데 혹시 세원이 뭔지 알겠냐? 알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무엇을 보면 인간의 특성, 결국 얘들아 7번 문장의 대절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 일단 대절만 이해하면은 인간의 성격적 특징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없대,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하기 전까지는?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성격을 드러나게 되는 거냐?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성격이 드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있어야지 그때부터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 until이라는 게 참, 그 영어에서는 시점을 되게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많이 표현하잖아. 이걸 굳이 따지면 relationship,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굳이 따지면은. 그럼 얘들아, 이 부분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으면 A에서는 내 성격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고, 빨간색으로 지점을 해놓은 그 관계를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이 대절이라고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디스에 해당하는 게 뭐였더라? 빨리 세연아, 너 이거 대답해야지 집에 갈 수 있어. 고립된 개인의 장점을 드러낼 수 없다는. 그렇죠. 고립된 개인의 경향성을 결국에 드러낼 수 없다는 건, 즉 인간이 혼자 있을 때는 이러한 경향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성격적 특성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왜냐면 6번에서 혼자 있으면은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거를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인간의 성격적 특성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관계를 갖기 전까진. 결국에 얘기하는 건 관계를 가져야지 성격적 특성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습을 해오지 않고선 여기서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예습을 덜 해온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집에서 몇 번이고 시간 간격을 두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디스에 해당하는 건 6번 문장이죠. 짐 싸서 가면 된다. 태영님. 젠장? 필기 안 한 게 있어. 이 confined의 동요만 적고 가자. confined. 국한시키다. limited. restricted. constrained. 이런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다. limited, restricted, constrained. 이러한 단어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40번 질문을 합시다. 뒤에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40번은) 이 요약문을 주제문으로 고르면 되겠죠. 화살표 오른쪽에. 이거 질문 프린트 맨 앞에 그 요약 해놨잖아. 결국에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몇 번 문장부터 몇 번 문장이냐. 1번부터 2번까지죠. 그 다음에 차이점에 해당되는 게 3번이죠.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4번이랑 6번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왼쪽에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써줬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써준다. 질문 프린트에 있는 거 필요한 사람은 옮겨서 적으면 된다. 1번 문장. 저는 스위치 엿다 맞출게요. 많은 최초의 모형들 있잖아. 진화, 그 문화 진화. 많은 문화 진화의 초기 모델이라는 게 노티서브. 그 눈에 띄는 연결성이라는 것을 drew. 끌어왔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석은 되는데,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눈에 띄는 연결성을 끌어왔냐면은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서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문화와 유전자라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뒤에 방법에 의해서죠. by ing의 해석 어떻게 하냐. 가을아. 뭐뭐? 함으로써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야? 방법이죠. 이거 그 이행문의 대표 동사에서 우리 한 10번도 넘게 쓴 부분이죠. 모를 수가 없죠, 사실상. 세 번째 줄에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얘들아. 오른쪽에 항상 오른쪽부터 찾는다. 왜냐면 오른쪽이 찾기가 쉽거든. 오른쪽에 있는 applying이랑 왼쪽에 있는 using이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그거거든. 그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도대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문화가 진화를 했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연구를 하는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학에서 그걸 많이 개념들을 끌어왔다는 거죠. 비슷했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게 1번이다. 그러니까 문화의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는지. 근데 그게 눈에 띄는 연결성, 즉 다시 얘기하면 유사성을 끌어왔다는 거죠.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서. 왜냐면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죠. theoretical, 이론적인 집단 유전학에서의 개념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문화에 적용시켰다는데 여기에서 데미지층하는 건 뭘까? 도대체 무엇을 문화에 적용시킨 걸까? 댐. 야, 이러다 10시 넘어서 간다. 데미지층하는 게 뭐야? 컨셉이겠죠? 그 이론 집단 유전학으로부터 온 개념을 문화에 적용시킨 거죠. 1번 문장을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전학에서 많이 유사성을 끌어왔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 문화 패턴 있잖아. 트랜스미션, 전파. 그 다음에 전파. 야, 이거 노래 좀 들어봐. 음악도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악을 전파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하는 거.
이런 문화 패턴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be likened to 비슷했던 거죠. 유사했던 거죠. 유전적 과정과. 유전의 과정도 어때? 유전자를 전파시킨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발생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거 형태가 뭘까 얘들아? to be modified. to 부정사의 수동태죠. had to는 조동사로 뜻이 뭐야? had to, have to, had to, has to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그럼 이런 접근법이라는 거는 수정이 되어야만 했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거죠. 유전자와 문화의 전파 사이에서 1, 2번에는 비슷해가지고 문화가 유전자에서 빌려 썼다고 하더니 3번에서는 하지만 수정될 필요가 있었대. 왜냐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문화 패턴과 유전자의 과정이라는 게 비슷하다고 했던 그런 접근법인 거죠. 즉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취했던 접근법인 거죠. 아, 유전자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가? 근데 3번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른 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expect죠? allow료 동사죠? allow, force, require, drive 기억나죠? expect A2 부정사죠? 우리는 문화적 트랜스미션, 전파라는 게 따를 걸로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유전적 전파의 규칙을 strictly, 엄격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5번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네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두 명의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형태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엄마는 일본인이고 아빠는 미국인이다. 그러면은 문화적 특징이 다르잖아. 엄마랑 아빠가 일본이랑 미국. 근데 그들의 아이는 혼혈 아이는 not necessarily 반드시 무엇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이거든. 반드시 무엇 무엇은 아닌이라고 해야지 좀 네. 무엇 무엇은 아닌 쏘리. 반드시 무엇 무엇은 아닌.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not necessarily다. 만약에 두 명의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형태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엄마는 일본인이고 아빠는 미국인이다. 그러면 그들의 아이가 반드시 똑같이 be likely to 보이죠. 해석이 뭐야? 2번 형광펜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반드시 똑같이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죠. 엄마나 아빠의 형태의 그 특징이라는 걸. 여기서 그 특징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얘기한 그 문화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 엄마 일본인, 아빠 미국인이라고 자식의 그 문화를 반드시 취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반드시 엄마나 아빠의 유전자를 100%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둘 중에 누구 것이든지. 근데 문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점이 다르냐면 further 더욱이 한 아이는 문화적 특징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상관접속사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쳐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부터 문화를 또 얻을 수는 있어. 반드시는 아니지만 부모한테서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문화 전파에서 다른 점은 이 버들스 뒤쪽이거든. 부모가 아닌 성인이나 혹은 peer, 또래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을. 너네도 사실상 부모보다도 친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잖아. 음악, 옷, 뭐 문화생활 이런 거. 전명 이렇게 일단은 동그란 괄호로 묶을게. 그래서 있잖아. 그 빈도 있죠. 그러니까 문화 특성의 빈도 있잖아. 그 집단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화 특성의 빈도 집단에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지 probability, 가능성을 넘어서. 근데 이게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개인의 부모가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넘어서 일단 구조로 봤을 때 대세쌤은 뭐냐? 동격이죠. 동격 뒤는 완전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더스 뒤쪽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빈도수가 중요하다는 게 얼마나 만연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얼마나 그 음악을 많이 듣느냐가 우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가능성을 넘어서는 거잖아. 개인의 부모가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도 물론 받지만은 얼마나 그 문화가 내 주위에 만연하냐. 우리 학원 자주 가는 수학, 영어, 국어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어떤 음악, 어떤 옷을 자주 입냐, 또래들이 어떤 음악, 어떤 옷을 자주 입냐라는 그 frequency가 relevant,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부모가 그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유전과는 다른. 무슨 말인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얘를 다른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 끝까지 치면 되거든. is부터 끝까지를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재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보여줄 테니까는 이해를 한 다음에 쓰면 된다. 쓸 시간 줄 거니까. 6번 문장에 is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일단 썼어?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화 특징의 빈도수라는 게 아이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을 채택할.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어답팅 it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그쵸? cultural trait겠죠? 문화적 특성. 뭐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반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기반에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을 채택하는 그 아이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얼마나 그 주위에 문화적 특성이 만연해 있냐를 얘기하는 거죠. 적으면 된다 이거. 3번 형광 펜 친 거 대신에 이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시지칭하는 건 이 문화적 특성이다. 헷갈리는 사람은 표시해놔라. 어답팅 it에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지금 얘랑 똑같은 게 어디에 나오냐? To be revised. 얘 몇 번 문장에 나와? 그쵸? 3번 문장에 나오죠? To be modified랑 똑같은 거다. 그쵸? 40번 지문이니까 본문에서 그대로 끌어와서.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럼 혹시 이 similarity가 본문상에서 어떤 단어에서 끌어오면 되는지 알아? 힌트가 한 2개, 세모로 친 거다. 세모로 표시해. similarity. 얘 본문상에서 어디에서 답의 근거를 끌어오면 될까? similarity. 답의 근거가 2개 정도로 볼 수 있거든. 그쵸? 일단 1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엔 커넥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지? 세모 우리 지금 2개 쳤다. 화살표에서 그 similarity에 세모 쳤고, 지금 1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서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 세모. 또 어디다 치면 될까? 그쵸? 2번 문장에 likened죠. likened. 유사하다는 게 결국에는 similarity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따라오고 있냐? 하늘이, 시연이, 민정이, 셋이. 그 예습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초기에 문화진화라는 모형이라는 건 여기다 주어 표시할게. 그 유사성을 사용했답니다.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 하지만 두 번째 동사죠. 수정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 그 문화적 전파라는 것은 더 많은 다양한 요인이라는 것을 허용하잖아. 유전적 전파라기보다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과 또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 39번. 얘는 뭐 쉽죠. 이런 질문만 하면은 너무 행복할 텐데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문장은 몇 번이냐? 8번이죠. 8번. 그쵸? 전통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구복 색 바꿨다가 그때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1번 1940년대와 2000년 그 사이에 쿠바는 룰을 지배했답니다. 명사로는 규칙이고 동사로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세계의 야구 씬, 힙합 씬이라고 하잖아. 야구계를 지배했답니다. 그들은 이겼답니다. 25번 이겼대. 처음에 28번의 월드컵에서 25번을 이겼고 장난 아니죠? 3번을 이겼답니다. 5번의 올림픽에서는. 쿠바 사람들은 알려져 있거든. 유니폼. 그 유니폼을 입는 거죠. 근데 이게 덮여 있잖아. 레드로. From A to B 보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레드로 덮여 있는 거죠. 여기 생략된 표현 써줄게. which was. 이거는 강한 컨트라스트, 대조인 거죠. 더 컨서버티브 뜻이 뭐냐? 보수적인. 북아메리카의 스타일과는 강한 대조를 이루는 거잖아. 근데 북아메리카의 스타일이 어떤데? 피처링? 특징으로 하고 있죠. 무엇과 어떤 색과 어떤 색을? 회색과 흰색. 회색과 흰색은 무채색이잖아. 근데 빨간색? 엄청나죠. 쿠바 사람들. 부정어구가 문도로 나오면 어떤 가로로 묶으면 돼? 중가로로 묶고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고 수능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죠. 고3 때 훨씬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놓으면 된다. 나돌리가 나왔고 여기 but also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주어랑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말이 되잖아. appeared는 그 질문 프린트에 설명에 써놨듯이 감각동사 류이기 때문에 stronger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죠. 뭐뭐처럼 보이다. 얘 비교급의 강조인 이분은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훨씬. 얘 말고 나머지 표현 뭐 있어? 이분, a lot, far, much, still. 그쵸? a lot, much, even, still, far. 전부 다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확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다. 1학기 때. 그들의 운동적 재능이라는 거는 superior, 우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은 개잘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버들서거든. 쿠바들은 훨씬 더 강해 보였다는 거죠. 쿠바인들이. 단지 색깔. 얘 스펠링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얘가 없어도 color이다. U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단지 그 색깔로부터 그들의 유니폼에 유니폼이 형용사로는 획일적인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죠. 유니가 하나잖아. 하나의 형태, 유니폼. 유니폼을 입으면 다 비슷해 보이니까. 게임이라는 게 심지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반대팀이 이미 scared 어떻게 됐대? 겁먹은 거죠. 쿠바는 altered 그 유니폼 스타일을 바꾸었답니다. 지시 형용사. 모더나이징부터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닫을게. 앤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다시 한번 뭐냐? 모더나이징 왼쪽 오른쪽부터 하기로 했죠. 컨포밍이랑 모더나이징. 그것을 현대화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지칭하는 건 뭘까? 폼 스타일. 그쵸? 유니폼 스타일이 현대화했고 아마도 conform to 무엇에 순응하다. 다른 국가의 스타일에 순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뭐 하얀색이든 회색이든 검정색이든 무채색으로 바꿨겠죠. 흥미롭게 근데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쇠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시기 이후로. 그럼 여기서 그 시기라는 건 너네가 전부 다 정답으로 썼듯이 쿠바가 그 유니폼 스타일을 바꾼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제보다 더 오래 걸리냐.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나 세모가루로 묶은 분사구문 질문 프린트 잡지에 부사절로 바꿔놨으니까는 그거 옮겨서 이렇게 이쁘게 적으면 되겠죠? 수업 끝나고. 그 국가는 근데 어떤 국가였어? 국제 야구를 지배했던 국가죠.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정상에 있어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유니폼의 변화 이후로. 그쵸?
그 전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팀에. 그 팀이 브랜드나 이미지라는 게 keep up with 무엇을 따르다. 일단 얘 동의어 써줄 거거든. keep up with. 얘랑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현재 시기를 따르도록 적응할 수는 있지. 쉬운 단어로 follow. 그 다음에 매치. 그 명사로는 성향이나 경기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팀의 브랜드나 이미지 조금 쇄신할 수 있지. 현대 시기에 맞춰서.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것이 버리거나 혹은 그 경시하잖아, 무시하잖아, 그것의 뿌리라는 것을 이시지칭하는 건 이 팀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정적인 그 영향이라는 게, 효과라는 게 surface 그 떠오를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surface는 위로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함부로 팀의 뿌리를, 근간을 건드렸다가는. surface의 동의어는 이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쉬운 말로 하면 emerge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emerge, M-E-R, emerge. 그 다음에 appear. 여기서 appear은 나타나다다. 아까는 뭐뭐처럼 보이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 문장이 appear stronger에서는. 그 다음에 arise. 얘도 역시나 발생하다. arise. 그 다음 동의 안 써줬어 하나. declined가 원래 감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국가대표 팀이라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weakened, weak에 en을 붙이고 형태 맞춰서 현재 완료 시제니까는 pp 형태로 써야죠. weakened. 그 다음에 diminished, 작아지는 거죠. diminished. 마지막 질문 38번. 디클라인 또 나왔죠. 이게 여기에서는 애들아 일단은 1번 문장을 한번 해석해볼게. 우리의 그 식량의 다양성에서의 감소라는 게 완전히 인간이 만든 과정이다. 이거 결국에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식량이 다양성이 줄어든 게 결국엔 인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연 상태로 두면은 되게 다양한 잡초들도 엄청 많이 날 거거든. 근데 인간이 일부러 다양성을 감소시켰다는 거죠. 응? 디클라인의 동의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감소라는 단어 뭐하냐? R로 시작하는 거. reduce죠. 걔 명사 형태가 왜 reduction. 그 다음에 감소, 하락. D로 시작하는 거. drop.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거든? 악화라는 뜻이 있어. 우리 식량의 다양성에서의 악화라는 건 결국에 감소했다는 거거든, 문맥상. deterioration. 악화라는 뜻이 있다. 선택지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preach, 설교라는 단어도 나왔었잖아. 너네 그때 기억하지 못했던. 더 EST니까는 최상급이죠. 작물 다양성에 가장 큰 손실 있잖아. 이게 왔답니다. 수년간. 근데 뭐를 따라온 거야?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을 따라서 수십 년간 발생했다. 그 말인 즉슨 이거를 굳이 타임라인으로 그리자면은 봐봐 여기 월드 워 2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는 여기냐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다. 2번.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다양성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In an attempt to 뜻 써줄게. 뭐뭐 하려는 시도로. 얘도 고3 때 자주 나와. In an attempt to 뭐뭐 하려는 시도로. 이거 몰라도 해석은 되거든. In an attempt 시도에서.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해석이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구하려는 시도였잖아. 수백만 명을. 극심한 hunger, 배고픔으로부터. 그런 시도에서 작물 과학자들은 방법을 찾았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생산해내는 방법이죠. 곡물을. 예를 들면은 쌀이나 밀 같은 거죠. enormous, 엄청난 규모로.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빨리 생산을 해냈어야 되는 거죠.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있잖아. 수천 명의 전통적인 varieties. 여기에서는 곡물 품종이라는 게 대체가 되었답니다. 작은 수의 새로운 초생산적인 원스가 지칭하는 건 뭐냐? 그죠? varieties. 그 것들에 의해서, 품종에 의해서. 그럼 얘들아, 결국에 얘가 남게 된 거냐, 얘가 남게 된 거냐? 전자냐, 후자냐? 후자가 남게 된 거다. 원래는 이렇게 얘가 얘로 대체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전략이라는 것은 spectacularly 완전 멋지게 작동을 했답니다. 최소한 to begin with는 얘 부사 처리하면 돼. 처음에는 A, D는 adverb의 줄임이죠. 부사 처리하면 된다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의 다 답으로 썼듯이 the strategy라는 것은 전통적인 품종이라는 게 대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초생산적인 품종에 의해서. 거의 잘 썼더라고. 그것 덕분에 곡물 생산이라는 건 트라이플 3배가 되고 70년대랑 2020년 이때는 인간 개체수라는 게 2배 이상이 되었답니다. 엄청나죠? 그럼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3배가 되고 인구는 2배가 된 거냐? 그 전략이죠. 그 전략. 7번 문장에 분사 구문이 맨 앞에 나온 거죠.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그렇다면 주절의 주어는 danger이 되는 거고 동사는 is. leave A to one side거든. leave가 뜻이 많아. 떠나다 남기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전략의 기여를 한쪽에 제쳐두고 그러니까 그래 좋은 거 했다는 거 알아. 지금 6번까지는 계속 좋은 말만 했잖아. 근데 그거 한쪽에 제쳐두고 이번에는 이제 7번부터는 한계 부족한 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more uniform. 여기서는 형용사죠. 더 획일적인 작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뭐냐면 그것들이 더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when it comes to 전치사다. 무엇과 관련해서? 그 재난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처하게 되는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뭐가 위험해지는 거냐? 그 곡물이죠. 곡물 얘기하는 거죠. 그 단이랑 곡물. 되냐? 그럼 여기에서 그 전략의 기여라는 거는 결국에 6번 문장이죠. 잘 썼듯이 정확하게는 인구가 2배가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 곡물이 3배가 되고라고만 쓰면 안 돼. 곡물이 3배가 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굶주림으로 죽은 게 아니라 2배가 된 거. 그게 바로 컨트리뷰션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도대체 얘들아 왜 다양성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길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 벼의 품종이 한 50개였거든? 근데 현재는 벼의 품종이 한 3개밖에 없어.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만약에 패스트, 해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그쵸? 50개 정도 있으면 이 중에서 면역이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는 한 40개는 살아남을 수도 있어. 10개 죽고. 근데 3개면 어때? 3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벼가.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 전부 다. 그러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때? 전부 다 살거나 전부 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존에 유리한 거거든. 근데 뭔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 세계적인 식량 시스템이라는 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 적은 셀렉션, 선택지에, 식물의 선택지에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건 결국에 어떤 얘기라는 거야? 더 큰 가능성이죠.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죠. 질병이나 해충이나 기후의 그 극심한 것에 있어서 이거 극단적 기후거든. 이게 결국에는 기후 위기를 얘기한다. 기후 위기. 기후 위기. climate extremes 그냥 표현 자체로 외우시면 될 거야. 극단적 기후.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거다. 결국에는 극단적 기후라는 건. 그럼 얘들아 이거 be able to 해서 어떻게 하냐? 뭐뭐? 할 수 있다죠. 근데 지금 전치사 뒤니까 뭐가 붙었어? ing가 붙어서 being able to가 된 거고 동명사를 부정하려면 동명사 왼쪽에 not을 붙이니까는 지금 not being able to가 된 거죠. 그럼 결국 해서 어떻게 돼? 질병에 생존할 수
없을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쳐놓을게. being able to 부정사. 얘 not은 동명사 형태다. 동명사. not은 동명사 부정 표현이죠. not은 동명사 부정 표현. to 부정사도 부정하면은 to 부정사 왼쪽에 not 붙이면 되잖아. 아, 다양성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까딱했다가는 전부 다 멸종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 다양한 품종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무슨 말인지 되죠?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영상에 올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신입 3명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 어제 온 친구들, 오늘 온 친구들 답변 봤을 때 꽤나 잘하거든? 내가 원하는, 어제는 조금 눈물 날 뻔했어.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조금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거의 다 써. 그 말인 즉슨 처음에 너네도 엄청 힘들었잖아. 해석도 안 하고 하라고 하니까 괄호도 잘 모르고 뭐 지칭하는 거 찾으라고 할 때도 잘 못 쓰고 했는데 오늘은 너네가 봐도 거의 다 꽉 채웠잖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1년 동안 읽어온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자부심을 갖고 그 대신 2학년 때는 또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면 힘들거든. 겨울방학 때 내가 또 단단하게 준비시켜줄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스텝을 그 대신 매우 촘촘하게 밟아야 돼. 결석하지 마. 그게 가장 좋아. 결석하면 너네도 알지. 한 번 아파서 결석하면 어때? 만약에 주말에 결석해? 그럼 어때? 평일 숙제도 해야 되는데 어때? 주말도 해야 돼. 그럼 이게 계속 밀리면서 그 원래 스케줄에서 또 해야 될 게 끼워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학습이 사실 안 돼. 나중에 복구하려고 해도 힘이 엄청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맨날 출석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 뒤에 앉은 신입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긴가민가 하고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이행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안 외워도 오늘 한 수업 내에서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게 엄청 중요해. 동명사 이게 뭔데 부정형이? 그러면은 그 부분만 찾아서라도 한 번 더 눈에 발라놔야지 다음에 나왔을 때 되거든. 분사구문도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외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분사구문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는 게 여기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도 엄청 중요한 거. 걱정되는 친구들 몇몇 있기는 합니다. 응? 항상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는 거 알지? 내가 뭐 왜 이렇게 많이 못 쓰셨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질 않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김시연. 부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응. 원래 수업 시간 끝난 시간 몇 시예요? 8시 반. 어? 8시 반. 8시 반인데 응.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애들한테 예고하긴 했어. 3시간 할 것 같다고. 아 진짜? 지금 부모님 문자 드리라고 할게. 문자 드리라고. 나와 전화 한 통을.